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거의 평생 우울함을 달고 살았는데요. 그래서 우울함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울함 때문에 저는 이 생명을, 그 고민을, 바로 하시는 그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여러 번 해봤습니다. 이게 너무 주기적으로 오기도 하고 너무 자주 와서 생각을 깊게 해봤습니다. 거기서 얻은 지혜를 알려드릴게요. 우울함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방어 기제입니다. Defense mechanism인데요. 방어 기제라 함은 당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당신이 타고난 그런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신이 혹은 이 자연이 당신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봐요, 일어나봐요. 지금 이 길이 당신의 길이 아니라고요. 라고 뭔가를 좀 바꿔야 된다고 알려주는 그런 자연의 어떤 웨이크업 콜이 바로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방어 기제입니다. 당신이 이 길로 가다가는 정말 우울해서 불행해서 이 인생을 낭비할 수 있고 또 빨리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그 신의 어떤 기제예요. 자연의 그런 방어 기제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우울감을 느끼신다면 뭔가를 바꿔야 된다는 신호예요. 이게 바꾼다는 게 지금 당신이 하시는 일을 바꾸는 걸 수도 있고요. 당신이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경험해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당신이 살고 있는 문화가 당신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문화라는 거는 그냥 우리의 주변 환경이어가지고 작게는 어떤 뭐 학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집단일 수도 있고, 크게는 당신이 살고 있는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그렇게까지 행복한 적이 없어가지고, 호주로 갔더니, 거기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거기서 꽤 오랫동안 살았을 때, 10년쯤 살았을 때는 너무 외로워서 돌아왔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다 결혼하고 가족 중심의 나라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그런 가족을 꾸려야 되는데, 집에서만큼은, 한국어를 쓰고 싶어서, 그런 한국 문화를 공유하고 싶어서, 그렇게 우울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문화도 있고 그리고 당신이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연인 관계가 특히 그래요. 당신이 맞지 않는 사람 혹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당신을 마음대로 쥐락펴라 하려는 사람과 만나면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사람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 ups and downs가 참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내가 받는 것도 굉장히 많은 반면 그 사람이 주는 그런 바닥도 굉장히 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보다는 이 중간이 되게 많고 이 중간이 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아픔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중간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과 만나신다면은 행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이게 심하다거나 아니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지내면은 참 불행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게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주기만을 바라는, 다른 말로 당연시하는 사람과 만나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울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당신의 일에 있어서는 그 일이 당신의 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면은 그게 아무리 큰 돈을 벌어준다 한들 그게 당신의 우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의사예요. 의사가 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의사 좀 지인들이 많아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굉장히 불행하대요. 이게 돈이랑 행복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 일이 당신에게 보람을 주느냐, 그 일이 당신에게 맞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자, 그래서 방어 기제가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신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인데요. 우리 사람마다 고유의 그런 저마다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 우울증이 발동을 해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 맞지 않은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일이 있고 맞는 환경이 있고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파트너를 고를 때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파트너라고 해요. 그게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아니면 남편이든 뭐 배우자든 아니면 동반자든 뭐 함께하는 사람들, 사업 파트너든. 근데 그 사업 파트너가 당신에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스펙으로 그 사람을 물건 고르듯이 고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물건을 고를 때도 스펙이 최고로 좋은 게 최고의 제품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맞는 게 필요할 뿐이죠. 제가 포토그래퍼로 활동할 때는 주변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이 저에게 다 어떤 카메라를 사는 게 좋냐, 어떤 렌즈를 사는 게 좋냐,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최고로 좋은 카메라와 최고로 좋은 렌즈를 써요. 그리고 다양한 렌즈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때 일할 땐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프로니까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개인이 이게 사진이 업이 아닌 사람에게 카메라나 렌즈를 추천할 때는 그거는 그 사람에게 맞는 거, 그 사람이 그 카메라를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사람의 버짓, 그런 예산은 얼마인지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골라주는 것이지 어떤 카메라가 최고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답이 있었으면은 모든 사람이 그 제품만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을까요? 카메라는 당신에게 맞는 것이요. 그게 가장 좋은 카메라예요. 그리고 컴퓨터를 고르실 때도 핸드폰을 고르실 때도 어떤 노트북을 고르실 때도 그게 당신에게 맞는 것이 좋은 것이지 사양이 최고로 좋은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 작업만 하는 사람이 저기 맥북 프로를 쓰는 거는 그거는 조금 낭비인 것 같아요. 뭐 맥북 프로 막 2, 300만 원 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 옵션 추가하면 500만 원도 되지 않나요? 근데, 저는 그냥 문서 작업도 하고, 또 제가 하는 영상 편집 정도는 맥북 에어로도 충분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포토그래퍼일 때도 이렇게 가벼운 걸 좋아하고, 간편한 걸 좋아해가지고, 에어로도 충분히 잘 썼습니다. 음. 그래서 당신에게 맞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지 물건도 그렇듯이 사람도 그래요. 당신의 파트너도 남자친구든 여자친구 남편도 당신에게 맞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과 맞지 않는 사람과 시간을 공유하다 보면은 결국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그 우울감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몇 달이고 막 1년이고 몇 년이고 이렇게 깊어지면은 정말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은 죽음의 전조 증세래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태어난 것 같은데 그 행복이라 하면 마음가짐이고 어떤 마음의 상태예요. 그런데 우울감을 오랫동안 느낀다면은 뭔가를 바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 그 다음은 죽음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이 뇌가 좀 복잡하게 되게 발달되어 있어서 우울감을 느낀다고 한대요. 우울증은 인간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울감을 느끼신다면 당신이 정말 민감한 사람이고 당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을 느끼신다면 그거를 깨달으시고 뭔가를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깨닫고 실행을 좀 해보니까 굉장히 이 차분한 그런 중간 정도가 늘어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감정이 엄청 민감하고 섬세한 사람이어서 우울감을 참 자주 느끼고 뭐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전공이 패션 디자인이었는데 그래서 우울감을 많이 갖고 있는 디자이너들 많이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세상에 없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극복하는 법을 배워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극복하는 법을 배워서 나 사용법을 배워서 이렇게 인생을 계속 살아가고 있고 당신을 위한 이런 이야기와 컨텐츠와 그리고 책을 제공하고 있어요. 우울감을 느끼신다면 이 따스한 책, 저의 에세이 죽어도 살자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한국인들의 그런 우울증을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거에 기여하고자 쓴 이야기 책인데요. 에세이 형식이 가장 쉽게 읽히실 것 같아서 저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렇게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어요. 이 그 문체가 다와 요로 끝나는 그런 문체여서 혹시 라틴어 수업 읽어보셨나요? 그 라틴어 수업과 같은 문체라서 참 쉽게 읽힐 거예요. 죽음과 사랑 그리고 우울감에 대해 하는 이야기지만 이게 이야기로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문체가 굉장히 참 읽기 쉬워서 그리고 또 크기도 제가 일부러 안에 담은 글은 많지만 되게 깊지만 이 크기를 일부러 작게 해서 그리고 되게 부드러운 표지 그리고 살색과 같은 색깔로 만들어서 좀 더 쉽게 편안하게 다가가고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지는 지화라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타투이스트 중에 한 사람과 협업을 해서 제가 이렇게 그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 지화 작가님은 이 뒷표지에 있고 저는 이 앞표지 앞날개에 있습니다. 제 타투와 함께요. 자, 그러면 혹시 우울감을 느끼신다면은 당신이 뭔가를 바꿔야 된다를 인지하시고 그걸 바꾸시면 다시 행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민감하게 느끼신다는 것은 당신의 뇌가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당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당신은 더 많은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감이라는 그 인간만의 축복을 가질 수 있어요. 우울감은 사람이 살면서 감기처럼 계속 걸리는 거래요. 왜 감기는 면역력이 높아지면은 걸리지 않듯이 우울감도 그리고 우울증도 당신의 정신적인 그런 성숙이 올라가면은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은 그런 우울증이 오더라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경험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직 젊지만은 이쯤 되면은 이거를 좀 마스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어도 살자 읽어보시고 우리 좀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래요. 저는 아우리오베였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No worries, be happy.